카메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지구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여기부터 시작할 건데, 지구 환경 변화 인간 생활은 결국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으며 온난화가 아니어도 우리는 대기 중에서 겪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앞선 내용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지구 열수지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지구는 유일하게 이제 자연적으로 공급받는 에너지가 무슨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치? 그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지구는 어떤 균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 복사평과 온실효과로 들어봤을 때, 자, 먼저 우리는 지구를 크게 누가 있을 때와 누가 없을 때로 나눠지게 되냐면, 대기가 무엇했을 때와 없을 때와, 그 다음에 대기가 무엇할 때 있을 때로 무엇합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가 뭐 할 때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냐면, 여기 무슨 복사 에너지를 받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치? 낮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그만큼 누가요? 지표가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지표가 뜨거워지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지표의 열 에너지가 정말 많이 쌓여서 흡수가 되면, 자, 지표는 다시 에너지를 뱉어내요, 안 뱉어내요? 뱉어냅니다. 자, 이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태양 복사 에너지, 그치? 태양 복사 에너지고, 지구가 뱉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합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둘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당연히 더 커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적외선의 형태로 얘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무슨 복사 에너지를 내뱉으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뱉을 때 지구는 받은 만큼 다 내보내요.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 지구가 받은 만큼 내보내게 되면 지구 평균 누구요, 얘들아? 지구 평균 지표 누구요, 얘들아?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영하 몇 도가 됩니까, 얘들아? 18도가 됩니다. 영하 18도가 된다는 건 낮아질 때는 영하 18도보다 훨씬 뭐하다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높을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는데 평균이 영하 18도라는 거고요. 대기가 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표를 중심으로 누가 존재합니까? 대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대기가 이렇게 존재할 때 봤더니 무슨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오죠. 그치? 자, 이때 대기는 일종의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냐면요, 살짝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장애물이 있어도 다 통과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슨 복사 에너지야, 얘들아? 지구 복사 에너지야. 자, 받은 만큼 지구가 내보냈죠. 자,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잠시 대기가 무엇했다가, 얘들아? 흡수했다가 이후에 다시 이 대기가 에너지를 내뱉는데요. 어디로 내뱉습니까, 얘들아? 위아래로 내뱉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가 이 에너지를 내보낼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위로 내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대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사라는 표현을 하고요. 아래로 내뱉을 때 우리는 대기에 무슨 복사라는 표현을 합니까? 재복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용어의 차이 알아두세요. 요거를 복사하는 건 맞는데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구별하는 데 있어서 복사와 재복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흡수했다가 내뱉을 때 왜 아래로 내뱉느냐? 대기 안에 들어있는 무슨 기체라는 애가 있어요, 얘들아? 온실기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온실기체라는 아이가 뱉을 때 무엇하는 거야? 아래로 내뱉는 현상들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게 되죠. 이 온실기체 특징 때문에 다시 지구로 내뱉게 되는데요. 그리고 온실기체는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온실기체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누구예요? 수증기예요. 이 수증기가 온실 효과는 굉장히 무엇합니까, 얘들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은 사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 외에 대기에 있는 온실기체는 누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메테인, 그 다음에 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오존 등의 기체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수증기의 양은 잘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나머지 기체들의 양은 다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로 인해서 나중에 온실기체가 대기에 재복사를 하는 양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오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구별해줘야 될 용어가 있죠. 우리 대기가 무엇할 때 얘들아 이렇게 에너지를 재복사시킬 때 우리는 온실기체의 무슨 효과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온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는 막아야 되겠지만 온실 효과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온실 효과는 필요합니다. 온실 효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구 평균 영하 C 괄도에서 살 수 있나요? 난 정말 1번으로 죽을지도 몰라.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지구는 이러한 대기와 대기 안에 있는 온실기체 온실 효과의 영향으로 이렇게 대기가 존재할 때 지구 누구요 얘들아? 평균 누구요? 지표 온도가 몇 도에 해당합니까? 15도C에 해당하게 됩니다. 꽤 괜찮은 온도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명체들이 잘 견뎌낼 수 있는 온도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대기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지구 복사 평형과 받은 만큼 내뱉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 이걸 평형이라고 하고 그 와중에 온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구 내부에 들어온 열 에너지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균형을 이뤄가는 얘네들의 수학적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을 지구 무슨 수지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그렇죠, 열수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좀 그림으로 크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일단 여기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지표가 있고요. 지표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대기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무슨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를 내뱉어요. 네. 이때 얘가 내뱉는 양을 우리가 몇이라고 할게요? 100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대기를 뚫고 다 온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부 에너지는 오자마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방출이 돼요. 오자마자 무엇 돼요 얘들아? 반사가 됩니다. 오자마자 반사가 되는데 대기에서 바로 반사되느냐? 대기에 누구요 얘들아? 반사 및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산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양이 몇이냐면 23에 해당해요. 몇에 해당한다 얘들아? 23. 그치? 그런데 이 100 중에 일부 에너지는 지표에 부딪혔다가 그대로 무엇 돼요 얘들아? 반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표 뭐라고 얘기하죠? 반사라고 하고 이 양이 몇이 돼요? 7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가 오자마자 돌려보내는 양이 몇에 해당합니까? 30에 해당해요. 30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보내는 에너지 중에 그러면 대다수 70이 흡수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누가 흡수하느냐 얘들아?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몇이에요 얘들아? 23. 그 다음에 누가 흡수하느냐? 지표가 무엇하느냐? 흡수하는 양이 몇이 됩니까? 47을 이렇게 됩니다. 합쳐서 몇이에요 얘들아? 70을 지구가 흡수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표가 흡수한 양은 47인데요. 이 47을 지표에 흡수해서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지표는 너무너무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기 전에 지구는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다시 이 에너지를 뱉어내요? 안 뱉어내요? 뱉어내죠. 뱉어낼 때 무슨 복사 에너지 얘들아?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누가 방출합니까? 지표가 무엇해요?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의 이름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푸는 게 가능해요. 자, 이게 지표 무슨 양이라고 얘들아? 방출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표가 얘네들을 무엇할 때? 방출할 때 우리가 한번 봤더니 얼만큼이 방출하냐? 116이 방출돼요. 있을 수가 있나요? 47을 흡수했는데 116을 어떻게 방출하냐? 내용을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표에서 어쨌든 116을 방출한대요. 근데 이 방출한 양에 누가요 얘들아? 일부는 그대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양이 몇이냐? 12에 해당합니다. 그럼 116을 내보냈을 때 12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요. 누구요? 대기가 무엇하는 양이 있을까요? 흡수하는 양은 몇에 해당합니까? 104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04에 해당하죠.
자, 그랬다가 대기가 이거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다시 무엇하게 돼요? 내보내게 되는데요. 대기가 내보낼 때 다시 어디로 내보낸다고요? 위와 어디로? 아래로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 내보낼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기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복사라고 얘기했고 이 양이 58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대기가 무엇하는 거? 재복사하는 거. 요게 얼마큼이 됩니까? 9C8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대기가 재복사하는 게 98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지표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아니 47을 흡수해서 116을 내보내는 것도 이상한데요. 여기다 추가로 더 있어요. 자, 물의 누구를 통해서 증발을 통해서 날아가는 양이 있습니다. 이게 몇이냐? 24야. 그 다음에 지표 표면에서 대류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보내지는 양이 몇이 있습니까? 5가 있어요. 아우, 뱉어내는 양이 엄청 많네요. 이거 다 합치면 그 양이 얼마야? 그쵸? 그래서 결국 무엇합니까, 얘들아? 거의 이거 내보내는 게 145가 되는데 47을 흡수해서 이렇게 많이 내보낼 수 있나? 사실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47을 흡수해서 47을 방출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중간에 대기가 흡수해서 계속 뭐하는 양이 있었어요? 재복사하는 양이 있었고요. 그 재복사하는 양을 실질적으로 누가 다시 흡수합니까? 지표가 다시 흡수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부터는 47을 흡수했지만 내보내는 양은 대기의 재복사 때문에 몇이 된 거야, 얘들아? 116으로 높아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대기의 재복사를 통해서 흡수한 다음에 116은 지표 방출 형태로, 24는 물의 증발 형태로, 5는 누구예요, 얘들아? 대류와 전도의 형태로 내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지구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나요? 같아요. 구간별로 결국은 같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정 PD님 카메라 돌릴 수 있나요? 자,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자, 정 PD님 너무 느리신 거 아니에요? 카메라 좀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마음이 급하다고요. 자, 옆으로 잘, 네. 자, 선생님 나오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그림 나오는 거 맞죠? 네. 네, 그림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누구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얘네들의 무슨 양과 흡수량과 무슨 양을 방출량을 맞출 거예요. 흡수량과 무슨 양? 방출량을 맞출 건데요. 이 흡수량과 방출량을 맞출 때 대기의 흡수량과 방출량, 그 다음에 지표의 흡수량과 방출량,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지구, 그렇지. 전체의 흡수량과 방출량을 무엇 해줄 거야? 맞춰줄 거야. 자, 그러면 대기에서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대기는 태양에서 오는 얼마큼을 흡수합니까? 23을 흡수하거든요. 요 이름이 대기 흡수예요. 처음에 23 흡수한 거 요거 화살표 이름이 누구예요? 대기 흡수예요. 몇이라고요, 얘들아? 23이라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게 얼만큼으로 흡수합니까? 지표에서 온 거 누구예요, 얘들아? 백사죠. 그래서 이 백사의 이름이 지표 방출이에요. 지표 방출이 몇이에요, 얘들아? 지표 방출이 몇입니까, 얘들아? 104야. 그치? 자, 거기서 누구요, 얘들아? 물의 증발도 대기가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물의 증발, 요게 몇이에요, 얘들아? 24.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대류와 전도. 그치? 대류와 전도도 몇이에요? 5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56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합치면 몇은 모두 156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흡수량이 그랬으면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려면 방출량도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가 방출한 거? 대기가 방출한 거. 자, 그럼 대기는 얼마큼을 방출했어? 대기 자체가 내보낸 건 위아래로 내보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대기의 누구요? 복사. 몇이 있어요? 58이 있죠. 맞나요? 거기다가 대기의 무슨 복사? 재복사. 누가 있습니까? 9C8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98이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또 몇이 됩니까, 얘들아? 156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숫자까지 늘 외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 숫자에서 덧셈뺄셈과 이 용어를 알아야 숫자가 바뀐 상대값을 줬을 때도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용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표가 흡수하는 양은 어떻게 되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흡수한 무슨 흡수 얘들아? 지표 흡수 몇이 있어? 47이죠. 그치? 지표 흡수 47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방출합니까? 대기. 그렇지. 재복사. 요게 몇이에요? 98이 있는 거 맞죠? 요거 흡수하면 몇이 돼요? 145. 설마 이 계산이 이렇게 느린가요? 몇이에요? 145. 아, 선생님 바로바로 연산이 되던데 쓰는 동시에. 자, 그래서 다 합쳐서 몇이 됩니까, 얘들아? 141가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지표가 무엇하냐, 얘들아? 방출한 양은 어떻게 되냐? 자, 지표 방출한 양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지표에서 나간 화살표를 따지시면 돼요. 말 그대로 누구요, 얘들아? 지표. 누구요? 방출. 자, 지표 방출 얘는 몇이 됩니까? 116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증발? 물의 증발 몇이 됩니까? 24가 되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대립과 전도. 요게 몇이 있어요? 5가 있나요? 자, 요거 다 합치면 몇이 됩니까? 145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근데 저 지표 반사는 왜 안 더하는 거예요? 지표 반사는 들어온 게 아니야. 오자마자 나갔잖아.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가 해주질 않는 거야. 우리는 흡수했다가 내보낸 걸 따지는 거지 오자마자 나간 거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전체로 볼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 탐구적인 학생, 이런 학생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오늘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자, 우리 학생이 이과생이라는 걸 오늘은 인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전체를 볼게요. 지구 전체로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태양 복사 누구야, 얘들아? 에너지를 우리가 몇을 받아요? 100을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구에서 바로 오자마자 무엇 시켜요? 반사시키는 거. 대기산란 지표 반사. 그치? 그래서 몇이 있습니까, 얘들아? 30을 내보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구가 흡수한 거 몇이다? 70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지구가 방출한 거. 지구에서 결국 흡수한 것 같은데 결국 내보낸 화살표를 다 따지시면 돼요. 자, 어디로? 우주로. 그래서 무슨 손실? 우주 손실. 그치? 우주로의 손실이 12.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대기 누구요? 복사. 요게 몇이 있어요? 50발이 있는 거 맞죠?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굴 따져볼 수 있어요? 얘네들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얼마나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누구누구를 더하고 빼야 그 평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쌤. 됐나요? 네. 근데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똑같은데 왜 그 지구 온난화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냐? 지구 온난화는 결국은 지구의 무슨 복사? 대기의 무슨 복사? 재복사. 이 중간 대기에 있는 지구 무슨 기체 얘들아?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점점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대기로 되돌아오는 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우리 저 앞부분 듣지 못한 카메라 좀 정 PD 좀 돌려주시겠어요? 자, 정 PD, 자 저쪽으로 첫 번째 탄생했던 내용으로 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지구가 무엇이 없을 때, 대기가 없을 때는 들어온 에너지를 다 내보내. 그래서 지구가 마치 에너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몇 도야, 얘들아? 영하 18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온실기체가 있었더니 대기가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에너지가 지표의 온도를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그래서 얘가 내보내는 건 맞는데 일부가 되돌아옴으로 해서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몇 도? 좀 더 높은 온도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돌아오는 에너지만큼 내보내지만 계속 일부가 내부에서 순환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좀 더 무슨 온도로? 높은 온도에서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많아지면 더 높아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 기체가 더 많이 흡수한 다음에 더 많이 재복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지표의 평균, 우리는 말하자면 지표가 유지하는 평균 온도를 잘 가지고 이 온실 효과를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뭐해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온실 효과고요. 자, 온실 효과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이제 판서를 지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요거 이제 카메라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지구 누구로 들어갑니까? 온난화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지구 무슨 화로 들어갔을 때? 온난화로 들어갔을 때. 자, 얘네들을 이제 차분차분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의 개념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무슨 기체의 증가로 인해서? 온실 그렇지. 온실 기체의 누구요, 얘들아? 증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구 무슨 기온이 얘들아? 평균 누구요? 기온이 무엇하는 현상? 증가하는 현상. 그쵸? 이걸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누구를 알아볼 거야, 얘들아? 지구 누구요, 얘들아? 온난화에 누구를 알아볼 거야?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사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자,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연적으로는 이런 게 갑자기 온실기체가 갑자기 막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누굽니까, 얘들아? 열수지를 한번 볼 거야. 메커니즘과 열수지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누구요, 얘들아? 지구 대기 중 누가 증가해요, 얘들아? 대기 중 무슨 기체에? 온실. 그렇지. 기체의 누구요? 농도가 무엇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치?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대기가 흡수하는 무슨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야? 대기 재복사. 아니지. 먼저 대기 중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누구요, 얘들아? 지표에서 아까 116의 에너지를 내뱉었단 말이야. 이 중에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얘들아? 대기가 무엇하는? 흡수하는 무슨 복사 에너지야? 지구 복사, 그렇지,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됐을까요? 그리고 이미 대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 그럼 제가 재복사시키는 양도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요. 그렇지. 대기가 어디로? 지표로, 그렇지. 재복사하는 에너지 양이 무엇하는 거야? 증가하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지표가 무엇하는? 지표가 그렇지. 흡수하는 무엇합니까? 재복사 에너지 양이 무엇해지는 거야? 많아지게 되죠. 그치?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표 무엇이에요, 얘들아? 평균 누구요? 온도가. 그렇지.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지표 평균 온도가 올라가죠.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누구가 흡수하죠? 지표가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난로는 누구예요? 지표예요. 그치? 태양도 난로 같은 존재 맞아요.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요. 그치? 만약에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온도가 결정된다. 그럼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는 되게 따뜻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누가 방출하면, 지표가 방출하면 이 열로 누가요? 우리 인류가 활동하는 어떤 공간의 온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에서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는 추워요, 더워요? 한여름에도 추운 이유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표의 평균 온도가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를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히말라야는 대기랑 가깝잖아요. 그럼 대기 재복사 에너지가 어디랑 가까워요? 대기요. 대기? 대기는 여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되게 충격적이다. 대기의 온도를 결정하는 게 지표의 온도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약간 대기권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 대기권, 히말라야도 대기권 안에 있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온도의 영향을 생물권 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지상 10km까지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이 지상 8km인가
8점 몇 킬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는 거리 안에 히말라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거기까지 적게 도달하다 보니까 맞죠? 이 말은 잘라주세요. 이 말을 편집 네. 괜찮아요. 자, 이과 신동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아까 굉장히 탕후루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그 잘라주세요. 아니에요. 자, 우리 정 PD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네, 좋았죠. 김 PD 어때요? 네, 괜찮았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잖아요. 아, 자, 괜찮은데.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 광고의 카리나라고 할까요?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이 어떤 짓을 했었죠? 선생님한테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무엇을 수업 시작하려고 잘 들었죠? 자, 최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겁니다. 자, 최근 지구 누구요 얘들아? 온난화의 누구요? 원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무슨 연료 사용의 증가야 얘들아? 화석 연료 그렇지. 화석 연료 누구요? 사용량이 누굽니까 얘들아? 증가해요. 그렇지.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떻게 되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얘들아? 요게 언제예요? 산업 누구예요 얘들아? 혁명. 언제예요 얘들아? 이후가 되죠. 어느 학교였더라? 그래서 산업혁명이 언제인지를 물어본 학교가 있었어. 예? 언제인지를 물어본 학교가 있었어. 근데 가지고 와서 나보고 21세기가 아니냐 라고 따지면서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냐. 그러면 21세기야말로 진정한 산업혁명이라면서 나한테 난리를 치고 내가 먼저 출제했어? 나한테 화를 내고 간 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냐면 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토지 누가 있어요 얘들아? 개발.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나 많이 무분별한 누가 있어요 얘들아? 무분별한 벌목. 그쵸? 자, 벌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과도한 방목. 그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높아진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영양과 대책으로 들어갈 거야. 자, 지구 누구요? 온난화에 누구요? 영향과 누구요? 대책.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가로채 얘기를 해봐야지 안 그러면 정말 상식선에서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구 온난화에 누구요 얘들아? 영향. 지난번에 우리 교재에 있는 상식 테스트 할 때 다들 뭐 계속 틀렸죠. 서로 문제 내면서도.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 빙하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빙하에 융해. 지금 이제 온난화가 오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융해됐어요. 자, 빙하가 녹았고 그 다음에 해수에 무슨 팽창이더라? 해수의 열팽창.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도 높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해수의 열팽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렇죠. 이걸로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자,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러한 일들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빙하의 누구요 얘들아? 빙하의 면적이 감소한 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극곰의 고통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제 좀 더 2차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1차적인 지구의 환경 변화를 보면 사실 이제 태양빛을 받자마자 빛이 반사되는 양을 우리가 반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사를 제일 잘 시키는 아이가 빙하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물. 그 다음에 누구야?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자, 빛이 반사율도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빛이 덜 반사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 더 느려져?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가야 될 에너지가 지구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 자체가 더 빠른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해안 누구요 얘들아? 저지대가 무엇하게 됩니까? 침수하게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해안 저지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영양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얘들아? 기상 이변이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기상 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이변이 누가 있어요, 얘들아? 홍수, 가뭄,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태풍, 그 다음에 그렇죠. 사막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사실은 이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없어도 이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 지구 온난화가 있으면 어떤 게 올지 예측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그 횟수가 많아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기온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요, 얘들아? 동식물의 누구요? 서식지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선생님 오빠 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은 다른 지역에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더워서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자꾸 지방에다 집을 사야 된다, 뭐 지방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너 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도 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환경들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사실은 해안 저지대가 침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 이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우리야. 서식지가 변하게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누구도 일어나냐면 해양의 무슨 화, 얘들아? 산성화. 이렇게 되면 물속에 사는 조개 껍데기들, 아이들의 그 껍데기가 얇아지게 됩니다. 금방 폐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생물의 무슨 성, 얘들아? 생물의 무슨 성?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 맞아요, 들려요? 다양성이 무엇하게 되고요? 감소하게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감염병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확산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확산됩니다. 온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도 열대지방의 그런 어떤 질병들이 확산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얘네들에 대한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대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첫 번째는 무슨 기체를 줄여야 돼요? 그렇지. 온실기체를 감소시켜야 돼요. 자, 온실기체 감소시키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에어컨 틀지마,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난방하지마, 이럴 순 없잖아. 그치? 어쨌든 누구요, 얘들아?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뭐 해야 돼? 그렇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뭐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라는 거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신재생 에너지를 무엇해요, 얘들아? 신재생 에너지, 그렇지. 개발. 누가? 네가. 그렇죠? 니네가 지금 내가 해? 난 이제 끝났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니네가 이제 이런 걸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누구예요, 얘들아? 효율을 무엇합니까? 높이는 역시나 기술을 누가? 네가 개발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에너지도 등급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생님이 알아보면 1등급짜리 냉장고가 있고 3등급짜리 냉장고가 있어. 1등급과 3등급짜리 냉장고가 1년 전기요금은 사실 5,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 6,000원밖에 차이 안, 만원 미만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1등급짜리 냉장고가 200 몇십만 원이고 3등급짜리가 얘들아 80만 원대로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더니 이 3등급짜리가 디자인, 난 사실 3등급짜리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선생님 굉장히 안목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3등급짜리가 더 많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이건 프라이드야. 내가 1등급짜리를 산다라는 건 전기요금의 차이보다도 그만큼 에너지를 무엇한다라는 거야? 아끼면 결국 온실기체의 양을 무엇할 수 있어야 되나?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해당하죠. 프라이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있냐면 두 번째 누구의 면적 늘리기 얘들아? 숲의 면적 무엇하기 얘들아? 늘리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지을 때 옥상에도 옥상 정원 같은 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치?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이 동네에 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애들이 원체 적다 보니까 옥상 정원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협약에 가입합니까, 얘들아? 국제 협약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입을 해서 외국에 뭐 누군가의 압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쪽 지역은 개발하지 않아.
이건 냅둘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죠. 됐을까요? 정 PD 한번 종료시켜 주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